그 여학생 나중에 성인 되면 남자들 신체도 다 보고 그런다. 그거 뭐 그렇게 나한테 죽일 놈 같이 취급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짐승 같다는 말도 비교하기도 짐승만 또 못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2008년 12월 11일입니다. 안산에서 벌어진 일이죠. 경기도 안산 단원구 원곡동 교회 이제 그 앞에서 피해 여학생 그 당시에 8살이에요. 피해 여학생이 등교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아침 8시 반경에요. 네. 그런데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두순이가 접근해요. 너 이 교회 다니니? 하고 접근했어요. 아니요 하고 대답했겠죠. 네. 그랬더니 야, 너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딱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강제로 끌고 가서 교회 복도를 따라서 쭉 가면 맨 끝에 있는 1층 화장실 네. 그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어요. 변기 뚜껑 있죠. 양변기. 그 뚜껑을 내리고 강제로 이제 피해 학생을 눌러 앉히죠. 눌러 앉힌 다음에 이제 이를테면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거부를 하니까 그때부터 조두순이의 이제 극악성이 나오는 거죠. 주먹으로 안면부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막 울으니까 운다고 소리 지른다고 그 피해 여학생의 볼을 이빨로 물어 뜯기까지 하고 짐승입니다 이건. 결국은 목을 졸라서 그 피해 여학생을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했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기절을 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를 놔두고 본인은 그 안에서 청소 다 하고 집으로 도주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건 진짜 너무 속이 상하는데요. 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그 피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성기하고 항문 부위의 기능 80%가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인공 항문을 만들고 이를테면 영구장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큰 사건, 그 범죄의 잔혹성 이런 것 때문에 조두순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서명까지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다가 아이를 그대로 그냥 방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깨어나서 문을 열고 나와서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해서 119하고 112가 이제 출동을 하게 돼서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19가 그 근처에 있는 가장 근접한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될 입장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그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과학수사팀의 박경민 그 수사관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에 의하면 얼굴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팅팅 부었다. 그러니까 주먹으로 무수히 구타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피가 얼굴 전체에 완전히 뭐 피범벅이 돼 있는 상태였고 추워서 물을 뿌렸던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 추워서 12월 달 아니겠어요? 정말 이거 말하면서도 솔직히 죽여버리고 싶어요. 조두순이. 현장 감식만 6시간 그 네. 한 평짜리 반에 그 화장실을 6시간 가까이 감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다가 마대자루로 다 물로 묻혀놨기 때문에 지문 발견이 결코 쉽지는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꼼꼼히 따져가지고 문틈에서 이제 네. 그 3점 정도 발견을 해서 돌려서 확인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딱 잡으러 갔더니 술을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네, 3일째 된 날. 현장하고 500m밖에 안 돼요. 네. 그 아파트에 조두순이가 네. 살고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적도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조두순이를 검거하기 전에 상당히 우리 피해 여학생이 어리지만 똑똑해요. 아주 선명하게 그 조두순이에 대한 어떤 신체 상황을 진술을 했어요. 그 와중에도 그 아저씨 뚱뚱한 체구예요. 예, 그 아저씨 얼굴 둥글둥글해요. 네. 그 아저씨 피부색이 새까매요. 검어요. 손이 아주 이렇게 두껍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카락이 숱이 엄청나게 많고 검은색이다. 이런 얘기까지 자세히 그 피해 여학생이 진술을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아파트에 자고 있는 놈 딱 덮치니까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이게 현장에 간 적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러고 술에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네. 했다가 지문 제시하니까 소변 보러 간 적은 있다. 자기가 소변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확 튀어나오더라. 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런지 하고 거기서 딱 열어봤더니 피해 여학생이 앉아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일으켜 세웠는데 힘을 못 쓰고 폭 주저앉길래 아 이건 잘못하면 내가 누명 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갔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조두순이 집에 검거하러 가가지고 그 당시에 신었던 양말, 흰색 운동화 여기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거마저도 조두순이는 근처 술집에서 싸웠는데 상대가 코피 터져가지고 그게 나한테 묻은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알리바이도 제시는 해요. 그날 사건 당일날 자신의 와이프가 8시 50분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집사람을 위해서 물을 끓였대요. 샤워하라고. 그리고 11시까지 집에서 야인 시대를 시청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와이프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또 분리해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지 부인 그 와이프는 퇴근했을 때 남편 집에 없었다. 그다음에 내가 그 씻고 있는데 9시쯤 되니까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작은 방에 가서 옷을 후다닥 갈아입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자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이 얘기한 거하고 전혀 다른 그 아내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경찰이 추궁하니까 이제 또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진짜 오랜 정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공분을 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조두순이는 전과가 17개인가 됐었죠. 네. 77년도에 상습절도로 최초로 징역 8개월 살아요. 그리고 이제 강간치상으로 한 3년 징역 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한 8개월 살고 벌금 많이 있고 상해치사로는 징역 2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상해치사 징역 2년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요번에 이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거에도 조두순이가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결국은 우리 사회 모두가 조두순이한테 기망당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심신미약이 주장이 일단 받아들여졌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건 분명히 심신미약이 아니라 아니죠. 정신이 깨어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조두순이가 교활한 건 그거예요. 탄원서를 수도 없이 써냈대요. 탄원서 내용 보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내가 술이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지만 내가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그런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낮에 세상에 교회 화장실에서 그런 철면피한 행위를 내가 하겠느냐. 만약에 내가 사실이라면 내가 진짜 그렇다면 나 징역도 살리면서 동시에 성기절단에 형을 줘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아주 바르게 하고 살아가지고 괜찮은 평판을 얻었고 술 취해도 특히 여자들한테 내가 친절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그 신사 소리 매너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저 참작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탄원서를 판사한테 조두순이가 올렸던 겁니다. 그렇게 판사한테는 탄원서 내면서 90도로 절을 하고 예의를 깎듯이 갖추면서 정작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한테는 고개 한번 숙이지 않던 아주 냉혈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조두순이 같은 경우는 PCLR 검사한 것 같습니다. 네. 25점. 29점. 29점. 나온 걸로 알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5점 이상을 그 뭐 사이코패스 검사 그 누가 했어? 통과한 거로 보는데 경기청에서 했나? 경기청 과학수사계에서 이유라 범죄분석관 결과적으로 징역 그 당시에 12년. 네. 그다음에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 그다음에 5년간 정보 공개 처분. 이게 이제 확정됐어요. 확정. 네. 그 공개 처분이 출소한 후에 5년 그렇습니다. 동안 정보 공개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담당 검사가 논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성폭력 특별법이 있었어요. 네. 많이 적용을 그거를 안 했었지만. 만약에 적용을 네. 했다 그러면 7년 이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반 형법 그 297조 강간. 강간죄를 의유를 해가지고
그건 5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아까 내가 성폭력 특별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7년 이상 무기징역이 처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 적용을 당연히 특별법인 성폭력 특별법으로 했어야 된다는 건데 일반 형법은. 이 검사는 일반 형법 아까 얘기한 297조 강간, 네. 301조 강간치상 이거를 의율해 버리니까 완전히 형량이 2년 이상 차이가 난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오류가 난 거예요. 저는 아까 이게 분명한 거는 그러죠. 판사는 공소장에 있는 대로 판결하는 건 당연합니다. 맞는데 예. 문제는 그 판사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법이 적용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지만은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한 거는 물론 안 한 건 자기가 공소장 받은 건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공소장 변경하시겠습니까라고 한마디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판사가 아니 이 부분은 공판 과정에서 성폭력 특별법이 있다. 이 부분은 공소장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 그냥 넘어간 거는 사실 그 판사도 비난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물론 근데 뭐 일반적으로 기소한 것만 가지고 따진다는 게 뭐 판사의 어떤 그 의도지만 그걸 또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두죠. 안 했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이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데 자기도 일조했다는 거를 자기는 알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검사는 또 아까 법령 죄명을 의유를 잘못한 거 넘어서서 항소 포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 피해 여학생이 그린 그림 보셨죠? 네. 이렇게 철장 속에 네. 조두순이가 앉아 있고 머리 위에 판사 판결봉으로 머리통을 내리치는 뭐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판사의 정당한 판결로 인해서 철창에 가둬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켜봐주는 만큼 세상은 변할 거고 또 사람들의 인식도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